안녕하십니까, 안재욱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불황이면 물가는 하락하고 경제가 화랑이면 물가는 상승하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불황 속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미국 경제는 1973년 2, 4분기부터 6분기 동안 경기 침체를 경험했지만 물가 상승률은 크게 올라 1974년에서 1975년까지 10에서 12% 상태를 유지했죠. 이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서독,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나자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왜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 원인으로 원유가 파동을 일으킨 오펙을 지목했습니다. 허나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시킨 요인 중 하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제학자 필립스는 영국의 1861년부터 1957년까지의 경제 자료를 분석하던 중 명목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간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970년대 당시 주류 경제학인 케인즈 경제학파는 이 필립스 곡선을 유용한 모형이라 여기고 미국 경제 정책에 활용합니다. 이 곡선을 하나의 척도로 활용해 인위적인 개입으로 나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죠. 예를 들어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물가를 올려 실업률을 낮추고 실업률이 너무 낮은 상황에서는 물가를 낮춰 실업률을 올리고자 했습니다. 케인즈 경제학의 확대 재정과 동화 정책은 1960년대 중반까지 주요했습니다. 그런데 1969년부터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동시에 상승하기 시작하더니만 1970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5.5%, 실업률이 3.6%에서 오른 5.8%인 국면을 맞이합니다. 물론 이 수치도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5 내지 6%의 실업률은 완전 고용 상태나 다름없는 수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실업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하는 총수요 진작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정책은 즉각적으로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였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똑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죠. 무역 적자 폭이 커지자 닉슨 행정부는 두 가지 카드를 꺼내듭니다. 첫 번째는 근본 유제 폐지,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임금과 물가 통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1976년 미국이 공식적으로 근본 유제를 버리자 온스당 42달러였던 금 가격이 120달러로 폭등하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급락하자 수입 물가가 크게 올랐죠. 헌데 미국 기업들은 상승하는 물가에 맞춰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판매 하락이 불보듯 뻔하니까요. 대신 비용 절감을 택했습니다. 임금과 물가 통제 때문에 임금 일하를 할 수 없어 노동자들을 해고했죠. 결과적으로 물가는 높은 상황에 실업은 늘어 경제 성장은 둔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기 악화는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갑니다. 달러 가치 하락으로 환율이 요동을 치자 세계 각국은 이에 질세라 자국의 통화를 경쟁적으로 풀어댔습니다. 자국 화폐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함이었죠. 그 결과 전 세계 유동성이 급증하게 되자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떻게 극복되었을까요? 미중유 상황. 경제학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경기와 물가가 상충되는 개념 모두 잡아야 했기 때문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은 1981년 미국 40대 대통령 레이건이 취임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는 먼저 경제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 활동을 장려해 생산을 증가시키고 실업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썼죠. 소위 레이거나믹스입니다. 먼저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통화 관리를 엄격히 시행했습니다. 1979년 중앙은행인 연준에 의해 제안된 통화 증가율 감소 정책을 승인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통화 정책을 실행했죠. 다음으로 레이건은 작은 정부를 주창하며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연방 지출을 줄여 나가는 한편 감세 정책을 시행했죠. 또 석유, 천연가스, 케이블 TV, 장거리 전화 등에 대한 가격 통제를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였습니다. 물론 레이거나믹스에 대해 평가는 이견이 분분합니다. 레이건이 연방 지출을 줄였지만 그 연방 지출은 소련과의 군비 경쟁으로 국방비 지출이 증가해 상쇄되어 버려 연방 정부 부채가 1981년 9,970억 달러에서 1989년 2조 8,57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죠. 그렇지만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실업률은 1980년에 7.0%에서 1988년 5.4%로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율은 1980년 10.4%에서 1988년에 4.2%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레이건 이후에도 미국 역사상 가장 긴 호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1982년부터 2000년까지 기간 동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4배나 올랐고 4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으니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특정 이론을 가지고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이론에 집착해 경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류 경제학은 필립스 곡선을 신봉했으며 인위적으로 경기를 조절했습니다. 그 당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 트레이드오프 관계는 10년이 지난 1970년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는 시간이 갈수록 변수가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제에 신중히 접근을 하는 한편 보다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